비트코인은 사라질 투기다. 금하고 비교는 절대 어림도 없다. 누가 인정하고 보증하냐. 라는 의견.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. 뭐 이런 거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폴라리스 유진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제가 앞서 올린 비트코인 영상 2개에 대한 AS 영상입니다. 역시 예상대로 비트코인은 사라질 투기다. 금하고 비교는 절대 어림도 없다. 누가 인정하고 보증하냐. 뭐 이런 의견들이셨죠. 자,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우선 첫째로 비트코인은 결국 사라질 거다. 뭐 0으로 수렴해갈 거다 라는 의견, 계속해서 있었던 의견이죠. 근데 조금 속상합니다. 결국 미국이나 중국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. 채굴이 종료되면 보상이 없어서 끝난다. 뭐 이런 거죠. 일단 중국은 거래소 없애고 채굴 금지 했죠, 이미. 자, 중국의 채굴 금지 때문에 지난번 가격 상승에 약간 제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 문제는 이미 극복했고요. 그런 점에서 중국은 여기서 중국은 중국인이 아니라 그냥 나라 중국이에요. 중국은 영원히 주도권을 놓치게 되었을 뿐 대세의 영향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. 자, 미국의 경우는 미국이 결국 비트코인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. 자금 세탁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. 자, 고백해보면요,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넘기 힘든 허들이었어요. 자, 미국은 기축통화 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. 그리고 연준의 결정 하나하나에 우리가 경험했듯이 전 세계가 이분만 바라보고 있잖아요. 하지만 미국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영역입니다.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미국은요,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관찰했던 것 같아요. 이 전대미문의 현상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성이 있는지. 결국 비트코인이 반감기 3번을 겪고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으면서 지금 5천만 원 이상의 사회적 믿음과 합의치를 형성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신기한 요물을 관찰하면서, 다른 표현은 좀 그렇고, 사정권 안에 두면서 또 약간 포용하면서 가끔은 또 두들겨 패면서 서로를 알아간다고 해야 될까요? 이게 미국과 중국의 차이죠. 절대 중국이 미국과 상대가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. 자, 에너지와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유일무이 초강대국이자 수많은 내부 문제와 갈등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. 또 덩치가 큰 나라지만 엄청난 유연성과 적응력을 가진 슈퍼파워이죠. 사실 그 항공모함과 해병대도 미국의 파워이지만 유연성과 적응력 그리고 포용력이 바로 진정한 찐 미국의 힘이죠. 이제 미국의 금융 엘리트 집단이 그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려는 거의 마지막, 임박했다고 해야 할까요?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.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서로 썸 타는 시간이 끝나가는 거죠. 그리고 채굴 종료에 대한 문제는 채굴 종료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초점은 보상이잖아요. 결국 가격의 문제입니다. 지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분명 의구심이 있을 수 있지만 볼륨이 커지면 향후 수수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.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솔루션도 존재하죠. 기술적으로도 전혀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, 다음은요, 금과의 비교입니다. 이건 약간 오해인 듯해요. 저는 금을 부정하자는 얘기는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. 인류의 지금까지의 역사를 어떻게 부정하겠어요. 다만 금의 가치는요, 10,000년 동안 달려와서 1등이고요. 비트코인은 10여 년 달려와서 여기에 있습니다. 상대적인 개념으로 봐야겠죠. 그리고 이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건 사회적 믿음, 합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가격이라는 거예요.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. 관리의 주체가 없는데 여기에 있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.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, 금을 부정하고 가볍게 보자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거. 이 점이 중요합니다. 자, 문명의 전환 시점은 꼭 인지해야 해요. 벽을 쌓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 가끔 이걸 꼭 보세요.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이고 부인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. 이 순위가 10년 전, 20년 전하고 다릅니다. 애플, 마소, 구글, 아마존, 엔비디아, 메타, 테슬라, 이 기업들이 다 뭐죠? 한마디로 디지털입니다. 이건 너무 명확하죠? 부인할 수 있나요? 문명의 전환은 받아들여야 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라는 게 아니라 이 분명한 현상은 꼭 인정해야 한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. 타고 안 타고는 선택이고 자유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대세의 흐름은 꼭 인지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이걸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헤매는 나라가
일본입니다. 여전히 건재하지만 예전 같지 않은 일본. 자, 디지털로 전환 실패했고, 그리고 아날로그 왕국이잖아요. 자, 여기 30등 안에 일본은 없습니다. 제가 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시대의 전환을 받아들이기까지의 일종의 저항이고 익숙함에 대한 중독이죠. 혁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유연하지도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는 선택을 한 거죠. 근데 그것도 자유죠.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은 공문서를 팩스로 보내잖아요. 우리의 디지털 전자정부에 비하면 너무 초라합니다. 여러분들도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 또한 각자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. 기차에 올라타지는 않으셔도 한번 냉정하게 이 형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. 요즘 저희 할아버지도 넷플릭스로 영화 보시고요. 카톡으로 소통하시고 구글로 검색하십니다. 자, 결론은 저는 금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. 다만 디지털로의 변화는 현실이고 가속화되고 있고 금은 디지털 시대에 너무 올드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.